네,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박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AI 관련주 약세 흐름 속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상승 출발 직후 곧바로 하락 전환에 3,900선 아래까지 주저앉았다가 현재는 3,96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3%, 2.6% 내린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홀로 순매도를 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이를 개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두산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달 12월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고, 어제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 모두 전 종목 하락하는 그런 지옥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진짜 지쳐서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직 버티고 계신 분들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자리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이 AI 랠리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건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 흐름부터 살펴보시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냐? 이 헬스케어나 에너지 같은 경기방어주 또는 구글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움직임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신호는 뭐냐? 지금 시장이 이 AI 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 맞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차선책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AI 버블이 터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건 AI 사이클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빅테크에 몰려있던 자금이 같은 AI 생태계에 대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 이런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금리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올라가 있는 기술주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성장주라는 건 현재 기업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고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의 돈을 지금 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기술주들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은 현금 유동성이 소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는 이 기대감만으로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금리 인하죠. 그래서 12월 연준 금리 발표에 모든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무려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가 남았는데, 최근 연준 의원들 반응을 보자면 동결이랑 인하 확률이 거의 반반까지 왔거든요. CME 패드워치 분석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이 48.9%, 동결 확률이 51.1%, 수치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플레이션 걱정이죠. 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자,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면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소비와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는 일시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 제일 먼저 뭐가 막힙니까? 이 유동성이 저하되죠. 유동성이 막히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증시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이걸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돈이 말라버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소비 침체가 찾아옵니다. 자, 이 소비 침체가 심화되면 경기 둔화로 이어집니다. 경기 둔화가 오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돼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사이클을 크게 돌고 나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내년 2월 금리 발표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12월에 내리든 2월에 내리든 어차피 짧은 기간 안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연준이 이 사이클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령 12월에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2월에는 거의 99% 확률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금리 인하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한두 달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까지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밤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는데, 자,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예상치보다 못한 어닝 쇼크가 있겠죠. 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왜냐, 엔비디아는 이미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한 종목이거든요. 애매한 수치로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예상치를 뛰어넘어줘야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 다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 주주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주세요. 이 실적 발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부진만 아니면 상해든 부합이든 둘 다 두산 에너빌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1번, 실적 상해가 나왔을 경우, 자, 이건 당연히 우리한테 최상의 그림이겠죠.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거니까 시장 전체가 좋은 흐름을 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빅테크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빅테크로 재유입되면서 지난 몇 달간 보여줬던 강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원전 수요주로서 다시 한번 각광받으면서 12만원, 14만원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2번, 실적 부합이 나왔을 경우 지난 2분기 실적이랑 최근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실적 부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상치와 비슷한 부합 수준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조금은 강화될 겁니다. 우리의 강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빅테크에서 저평가 기술주로의 자금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자금이 기술주 자체를 이탈해서 아예 다른 섹터로 가버리거나 시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때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긴급 브리핑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실적 부합이 나오더라도 빅테크 자금이 저평가 기술주로 넘어간다면 그 대상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이런 자금 흐름이 나오는 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AI 산업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맞아. 근데 우리가 빅테크에 너무 많은 유동성을 쏟아부었으니까 같은 AI 생태계 내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자금을 옮기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뭘까요?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AI 생태계의 핵심 산업군을 비교해보면, 자, AI 생태계 핵심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나 SK 같은 이 반도체 섹터가 있고요. 우리 두산이나 대한전선 같은 전력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 섹터가 있겠죠. 자, 9월부터 본격적인 AI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다른 섹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전력 섹터, 특히나 AI 데이터 섹터 가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원전 대장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점 대비 고점까지 얼마 상승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반도체 섹터나 로봇 섹터가 밸류에이션 과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자금을 빼서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같은 AI 생태계 내에서 아직 덜 오른 원전 섹터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나 금리 이슈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섹터에서 넘어오는 자금 덕분에 하락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추가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변동성이 심한 게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큰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건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쉬운 장은 아니고 조금은 어렵고 힘든 차트를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처럼 이슈가 많을 때는 그 등락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대응만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글로벌 증시 흐름과 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집하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는 이런 순환 매매를 상세하게 대응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 매도하셨을 때 수익률 앞자리가 못해도 서너 자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순환 매매 이론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걸 정반대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TV를 켜면 코스피가 4200 돌파, 다음 달 5000 간다, 6000 간다 이러니까 여기서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정작 여기 고점에서 풀매수를 때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유튜브 보면은 AI 버블 끝났대,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대 이런 거 보고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저점에서 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이슈도 많고 변동성도 강해서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내동매매하고 투매하기 딱 좋은 장이거든요. 자, 이런 행동을 반복하실수록 수익은 낮아지고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상세하게 대응 타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동성 장에서 저와 함께 매매하신다면은 남들이 5% 벌 때 우리는 10%, 20% 벌어갈 수 있고 남들이 20% 벌 때 우리는 50%, 100% 이렇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타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드려도 여러분들이 영상 올라간 지 몇 시간 뒤에 보시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문자로 전송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제가 변동성 강할 때마다 정확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를 어떻게 받아보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번호 010-6308-6483으로 두산 딱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윗구간 도달 시 분할 매도 타점, 그리고 밑꼬리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추세 전환 시그널, 뉴스, 이슈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돈을 받는다거나 회원가입 이런 거 일절 없이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정리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 같이 짚어드렸는데, 자, 여러분 지금은 이 감으로 매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정보력 싸움입니다. 돈 많은 외국인, 정보가 빠른 기관 싸움인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건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들게 혼자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 시황,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먼저 한번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은 정말 큰 수익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6308-6483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화이팅 이렇게 댓글도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 주주님들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